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한 대표의 주식 투자 교육, 자, 초보편 3-5, 자, 돈을 부르는 세 가지 매매 기법에 대한 그런 시간이에요. 자, 과거에 어떤 그 주식 투자를 하면서 그 뭐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얘기를 제가 하나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그 주식 투자를 하면서 그 수십 년 동안 손실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어떤 그 고수죠. 주식을 하는 그런 고수분이 한 분이 계셨는데, 자, 물론 그분이 그렇게 주식을 잘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 고수를 따르는 수많은 수제자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 고수를 이제 따르는 그 제자들은 그 고수가 어떤 주식시장의 흐름을 좀 완벽하게 꿰뚫는 그 비결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혼자만 그 고수가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어떤 그 주식에 관한 그런 책이 있다라고 믿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하루는 어느 날 그 고수가 그 제자들을 다 불러 모은 다음에 자기는 이제 이 주식 투자 세계에서 은퇴를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그래서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은퇴 발표를 하니까 그 제자들은 되게 놀라면서도 그 고수가 가지고 있던 어떤 그 주식 비책이 담긴 그 스승의 어떤 소중한 책을 누가 물려받을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조금 집중이 됐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고수가 이제 평소에 가장 아끼던 어떤 제자를 불러서 그 책을 건네 주었는데, 자, 그 제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책을 받아들고 그 책을 받아들자마자 그 문서 분쇄기에 넣어서 그 책을 없애버렸다고 합니다. 근데 뭐 그걸 보고 있던 이제 다른 제자들은 막 경악을 했겠죠. 근데 그거를 보고 있던 그 고수는 미소를 지으면서 너는 진정 알고 있구나. 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미 너의 방식으로 주식시장의 흐름을 잘 파악을 하고 있구나, 역시나. 그래서 주식 투자에서 성공을 하려면 그 누구의 얘기도 듣지 않고, 그 누구의 뒤도 따르지 않고 자신의 판단으로 갈 수 있을 때 바로 주식 세계에서 이길 수 있는 거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주식시장을 떨었다고 합니다. 그런 뭐 전설적인 얘기가 있어요. 근데 참 여러분들도 주식 투자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거지만, 하면 할수록 어렵다라고 느끼는 게 바로 주식 투자라고 다들 말을 하죠. 그래서 뭐 많은 이제 투자자분들이 처음에는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혹은 기대에 부풀어서 이런 주식 투자의 세계로 들어오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는 있는 돈을 다 잃고 주식 투자가 어렵다, 이런 것들을 깨닫고 좌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게 성공적인 어떤 투자자들의 경험담을 듣기도 하고, 책을 사보기도 하고, 이론을 공부를 해보기도 하고, 기술적 분석으로 접근을 해보려고도 하고, 그래서 관련된 공부를 하거나 뭐 강연을 들으러 다니거나 이런 과정을 거쳐가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과정들을 다 겪고 어느 정도 정말 거의 뭐랄까 그런 이제 고수의 경지에 이제 뭐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 사람들이 거의 3%밖에 없기 때문에 수익을 꾸준히 낸다라고 한다면 그 주식 고수하고 솔직히 다를 건 없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성공하는 어떤 투자자가 된 사람들의 공통적인 얘기는 뭐죠?
자기만의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죠. 자기만의 원칙과 기준. 그래서 뭐 세계적인 어떤 투자의 귀재라고 불리는 뭐 워렌 버핏, 워렌 버핏도 마찬가지. 워렌 버핏이 얘기하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워렌 버핏이 얘기하는 어떤 성공 투자의 조건, 그거는 뭐가 있을까요? 워렌 버핏이 얘기하는 성공 투자의 조건. 첫 번째가 자, 욕심을 억제해야 된다. 워렌 버핏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뭐 인내력이 강해야 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 의견에 좌우되지 말고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뭐 충분한 지식, 워렌 버핏은 충분한 지식, 이것도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충분한 지식을 쌓아서 어떤 마음의 평안, 이 지식을 쌓는다라는 거는 어떤 마음의 평안과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 충분한 지식을 쌓아야 된다라고 워렌 버핏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얘기를 한 게 워렌 버핏이 얘기를 한 게 뭐냐면 솔직함. 안 보이니까 여기다가 쓸게요. 자, 네 번째로 워렌 버핏이 얘기를 한 건 솔직함이 있어야 된다. 이거는 뭐냐면 모르는 거는 모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솔직함, 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유연성에 대해서 워렌 버핏은 얘기를 했어요. 업종에 대해서 선택을 할 때, 혹은 어떤 주식에 대해서 선택을 할 때 항상 유연성을 가져야지 고집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워렌 버핏 말고도 또 유명한 뭐 좀 월가에서 전설적인 뭐 피터 런치 뭐 이런 분들도 굉장히 좀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였죠. 그 사람도 얘기를 할 때 기억에 남는 게 그 사람이 항상 강조하는 게 뭐 비슷해요. 성공한 투자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참을성, 자제하면서 견디는 참을성, 그 다음에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 정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상식, 그 다음에 편견 없는 마음, 이거는 뭐 유연성이죠. 그 다음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냉정함,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한 겸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솔직함, 실수를 기꺼이 인정하고 시인할 줄 아는 그런 자세,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한테 항상 뭐 얘기를 드리는 부분이기도 한데 정말 주식 투자를 하면서 우리는 수많은 정보를 쫓아다니죠. 수많은 정보를 쫓아다녀요. 근데 완전하거나 완벽하거나 그런 정보를 제공을 해주지는 않아요. 언론도 그렇고 어떤 시장에서 내놓는 각종 전문가들의 컨센서스나 뭐 분석이나 뭐 보고서나 이런 것들이 완벽한 정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우리들이 접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드리는 부분은 항상 완전하거나 어떤 완벽한 정보 없이도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분명한 정보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하고 있는 그런 정보가 완벽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설사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해도 그걸로 인해서 덕을 보기에는 이미 주가는 상승을 다 해버린 상태에서 그런 정보들이 제공을 되는 거지, 주가가 상승을 하기 전에는 이런 자리에서는 완벽한 정보를 우리는 얻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차피 주식 투자로 주식 투자를 하는 목적이 주식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시작을 하셨는데,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기본적인 개념으로 가지고 계시고 그런 것들의 어떤 개념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종목을 선별을 하고 기업을 선별을 하는데,
그런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주식을 매수를 할 때 그런 정보만 가지고 우리가 주식을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뭘 해야 된다라고 했죠. 매수를 할 때 좋은 자리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 거죠. 어떤 수익에 대한 기대치가 마련이 되는 그런 자리에서 주식을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기대치가 높은 자리, 이런 자리를 찾는 것이 바로 어떤 매매 기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매매 기법. 내가 수익을 볼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자리를 찾는 것. 그게 바로 매매 기법이 되겠죠. 근데 그런 매매 기법을 여러분들이 찾을 때는 혹은 배울 때는 어떤 고수들 아니면 투자의 어떤 대가들 이런 분들이 이제 알려준 어떤 그런 방법을 그대로 쓴다기보다는 그런 방법들을 참고해서 어떤 내 환경에 맞춰서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투자 기법이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개발하고 원칙을 정하고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것까지 가야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투자자가 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시장에 나와 있는 수많은 매매 기법들이 있는데 그런 매매 기법들은 딱 세 가지로 압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가지로.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바로 추세 추종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추세 추종 기법.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강조드리는 거지만, 자, 주가라는 거는 자, 지수도 마찬가지고 얘네들은 방향성이라는 게 있다라고 제가 항상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이 방향성은 뭐냐면 한번 그쪽으로 방향을 정하면 그쪽으로 가려는 힘이 있어요. 올라가는 쪽으로 방향을 정하면 올라가려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려가는 쪽으로 주가가 방향을 잡으면 어떤 상황이 돼도 주가가 내려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종목을 봤을 때 이 종목이 올라가는 중인지 아니면 시세를 다 내고 내려가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았는지 이것에 대한 구분이 첫 번째로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내려가는 방향에 지금 방향으로 방향을 잡은 그런 종목을 하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추세를 만드는 그런 방향을 가진 종목을 우리는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올라가는 추세, 즉 상승 추세에 대한 방향을 잡은 종목들을 가지고 매매를 할 때 그것을 추세 추종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상승 추세로 방향을 잡은 종목은 이 안에서 수많은 기법이 존재를 해요. 이런 상승으로 방향을 잡았다라는 것은 이평선이 어떻게 되겠어요? 정배열로 쫙 올라가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런 이평선을 응용하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또 나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어떤 지지, 주가가 올라갈 때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런 계단식으로 상승을 하기 때문에 이 안에서 또 이런 계단을 내가 응용을 해서 잠시 쉬어가는 타이밍에서 사서 또 올라갈 때 팔고 이런 기법들도 나오게 되죠. 이런 모든 것들이 추세 추종 기법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세 추종 기법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방향성. 이렇게 상승에 대한 어떤 추세, 방향 이런 거를 잡았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 골든 크로스라든지 박스 돌파라든지 여러분들이 흔히 들은 이런 모든 것들은 이런 방향이 정해졌을 때 그 안에서 하는 거지. 상승에 대한 방향이, 하락에 대한 방향에서는 절대로 뭐 골든 크로스가 됐든지 박스 돌파가 됐든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굉장히 안정적인 기법이 되겠죠.
내가 어떤 주식에 대해 상승 방향을 구분해낼 수 있는 거. 그리고 그것을 내가 파악을 할 수 있다면 어떤 기법, 이런 골든 크로스가 됐든 박스 돌파가 됐든 뭐 눌림이 됐든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추세 추종 기법, 이거는 큰 어떤 보면 얘기를 하면 큰 상승 추세인 거죠. 상승 추세를 찾는 거죠. 상승 추세. 근데 이 안에서 상승 추세에 대한 어떤 구분이 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또 이 안에서 다양한 기법들이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어떤 하나의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추세 추종 기법은. 그래서 이런 추세 추종 기법을 하기 위한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내가 판별을 할 수 있으려면 뭐가 돼야 될까요? 어떤 게 기본적으로 돼야 될까요? 자, 차트 분석이 기본적으로 돼야 하겠죠. 어떤 기업의 정보나 기업의 뭐 내용이나 사업 내용이나 기업의 정보나 뭐 어떤 뭐 재무나 이런 거를 가지고는, 이런 정보만 가지고는 우리가 이 추세 추종 기법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부분이 뒷받침이 되어줘야지 이 추세 추종 기법은 가능이 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잠깐만요. 자, 두 번째는 횡보장 박스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횡보장 박스 기법. 자,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차트 분석을 해드리거나 그럴 때 많이 이제 보여드렸던 얘기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과매수 구간에서 사람들이 과하게 매수하는 구간에서 주식을 파는 거고, 그 다음에 과하게 매도하는 구간에서는 내가 반대로 주식을 매수하는 그런 기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주식에 대한 흐름을 잘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어떤 이런 과매수, 과매도 이런 라인이 이런 식으로 작용을 해야 되는 거고요. 막 이렇게 들쑥날쑥도 작용을 하면 안 되겠죠. 막 이런 식으로 이러면 어떤 박스로 판단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정한 어떤 저점과 고점에서 주가의 등락이 이루어지는 이런 종목들에 대한 흐름을 내가 파악할 수 있으면 과매수 구간, 과매도 구간에서 내가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기법이 횡보장 박스 기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것만 또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또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이런 박스 기법의 하나인데, 이거는 좀 조급함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버려야 되고 인내심을 상당히 요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주식장이 뭐 상승을 하거나 하락을 하거나 이런 것과는 약간 살짝 동떨어진 채로 어떤 종목 자체의 어떤 흐름만을 파악을 해서 매매를 하는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편하지만 되게 시간은 오래 걸릴 수 있는, 혹은 너무 답답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이긴 한데, 이거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원칙과 기준을 확실하게 가질 수 있다면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이제 모멘텀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모멘텀 기법. 자, 이거는 뭐냐면 어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주식이 뭐 악재나 어떤 조정에 의해서 쭉 하락을 하다가 이제 매집의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다시 본격적으로 되돌림이 나와서 그 다음에 수급도 뒷받쳐주고 그런 상승 모멘텀이 형성이 된 그런 거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어떤 다이빙 패턴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다 이런 모멘텀 기법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모멘텀 기법. 굉장히 안정적인 기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시장 상황이나 매수 타점이 발생되는 종목을 찾기 위한 그런 패턴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장 상황이나 어떤 시장의 어떤 지수의 그런 움직임에 굉장히 영향을 덜 받으면서도 왜냐하면 이런 일련의 과정들 어떤 주식이 상승을 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들이 다 준비를 끝낸 다음에 발생이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매수 타점이라는 게 굉장히 시장의 어떤 대외적인 어떤 악재, 대내적인 악재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해도 잠깐의 눌림 후에는 반드시 다시 이런 식으로 상승의 흐름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손절이 거의 나오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기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이 이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뒷받침이 돼야 된다? 자신만의 경험, 자신만의 원칙, 자신만의 기준. 아무리 남이 이것을 좋다라고 얘기를 해도 내가 스스로 검증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경험하지 않으면 좋은 것으로 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또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모멘텀 기법에서는 여러분들이 가장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될 게 어떤 패턴에 대한 부분이 또 있을 수 있어요. 패턴. 이러한 패턴들을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낼 수 있어야 되고 이런 패턴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에서 매집은 되어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낼 수가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되돌림이 나올 때 어떤 수급적인 부분도 어떤 식으로 들어왔는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뭐 이 기법뿐만 아니라 지금 앞에서 얘기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수많은 모든 주식시장에 존재하는 그런 기법에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뭐가 가장 우선시 돼야 되냐면 자신의 경험이 그리고 자신의 경험으로 만들어진 원칙과 기준이 첫 번째예요. 첫 번째. 그런 것이 있으면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이런 첫 번째 뭐 추세 추종 기법이라든지 뭐 모멘텀 기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양념처럼 들어가는 거지. 이런 것들을 먼저 한 가지의 기준으로 삼고 하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결국은 주식이라는 게 그런 말이 있어요. 만인이 합창을 하면 주가는 거꾸로 간다. 이거는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냐면 모든 사람들이 좋다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좋다라고 하는 기법이 있다면 그거는 이미 좋은 기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처음에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과정에서 뭐 다양한 것들을 배우는 거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여러분들만의 어떤 원칙과 기준을 갖기 위해서 알아가는 거지 그것을 내 기준으로 삼아야지. 어떤 좋은 것을 똑같이 따라 하다 보면 처음에는 그게 잘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나중에는 그게 자기만의 원칙과 기준이 아니라면 내가 판별을 할 수 없는 거라면 꾸준한 수익은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기만의 어떤 원칙과 기준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이거는 막 어떤 초보 투자자분들이 고민을 한다라고 해서 그게 빨리 형성이 되는 건 아니고 경험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경험을 쌓아갈 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하면 그런 경험이 도움이 되지 않겠죠. 자기가 어떤 공부도 해보고 돈도 잃어보고 그 다음에 어떤 자기만의 어떤 원칙과 기준으로 꾸준하게 수익을 쌓아보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자기의 실력으로 쌓여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너무 이제
주식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장에 나와 있는 매매 기법들이 많은데 결국은 이 세 가지로 압축이 된다라는 거. 어떤 기법이 되든, 그죠? 상승 추세를 타고 가는 종목에 대해서 매매를 하든, 눌림으로 매매를 하든, 어떤 상승 모멘텀이 형성된 종목으로 매매를 하든, 결국은 이 세 가지 안으로 기법은 압축이 될 수 있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자기의 상황에 맞는 것을 스스로 찾아가는, 네, 그런 과정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식 공부라는 것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운전을 할 때도 뭐 약간이라도 이제 운전 노하우를 알고 뭐 얼마간의 이제 운전 경험이 있으면 참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제 운전을 할 수 있죠. 주식 매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주식 투자를 할 때도 어떤 매매 노하우를 배우고 익히면, 그리고 자기만의 어떤 그런 운전하는, 네, 그런 것들을 스스로 한다면, 배운다면 큰 실수를 피하면서, 네, 투자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큰 손실을 입는 경우는 그거죠. 초보 투자자분들이 이제 어설프게 안 지식으로 과하게 이제 투자를 하다가 큰 손실을 입는 경우가 많은데, 때로는 뭐 주식 투자가 단순한 것도 같고 때로는 뭐 복잡한 것도 같지만 결국은 약간의 어떤 노하우와 경험이 필요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차근차근 배우고 익히면 큰 손실은 피하고 안전하고 좀 성공적으로 주식 투자를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초보편 3-5 돈을 부르는 세 가지 매매 기법에 대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